(107석의) 장동혁이 3석의 이준석 게임에 빠지면 큰일 난다. 저는 이준석이 처음에 이 정치권에 등장할 때부터 박근혜 퀴즈로 그때부터 제가 취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왔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도 다 보셨다시피 가는 곳마다 말썽 일으키고 서로 싸우고 뭐 삿대질하고 찢어지고 막 이렇게 막 자극적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 초기에 무슨 뭐 가처분 그 소동을 벌여가지고 정권을 어렵게 만들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준석은 연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완전히 손절을 확실하게 해야 될 대상인데 약간 방향이 지금 좀 이상하게 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저 말씀 드리고, 일단 당명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명은 이제 사라집니다. 이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수 여론조사를 했죠. 제가 그때 이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책임당원 77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ARS 방식으로 아마 책임당원이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연락을 받으셨을 겁니다. 휴대전화 ARS 방식으로 당명 개정을 해야 되느냐 이 의견 수렴을 했는데 응답률이 25.24%였고 그러니까 13만 3천 명 68.19% 68%의 책임당원이 당명 개정에 찬성 의견을 줬다. 자, 그 정희용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새 당명에 대한 제안 접수도 병행이 됐는데 18,000여 건의 의견이 접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명 개정 절차에 이미 착수를 했고 그동안에 이제 당명 개정할 때 별도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그냥 진행됐는데 일부 당직자에 한해서 뭐 의견 수렴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모든 책임당원이 참여하도록 했다. 그래서 당명이 이제 새로 정해질 겁니다. 그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은 사실상 김종인이 했었죠. 김종인 체제 때. 자, 그래서 지금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차원에서 오늘 오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당명 공모 절차가 되고 있고 주말까지 이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설날 전까지 당명 개정이 마무리된다. 지금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로 이제 자유, 공화, 미래 이런 단어들을 써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전에 이제 민자당도 있고 했었지만은 한나라당을 당명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당명에는 뭔가 확실한 가치가 담겨야 되고 이게 자꾸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바뀌지 않고 쭉 그냥 가르면은 확실한 그 메시지를 주는 당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뭐 민주공화국이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에 박정희 정부 때 썼던 공화당 이런 것도 충분히 이 100년 가는 정당의 당명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무슨 국민의힘 이런 거 좀 국민의힘 이게 어떤 가치를 담고 있습니까? 보수파에. 가령 김대중 전 대통령의 좌파 정권 때 그때 민주당의 당명이 새정치국민회의, 국민의힘 뭔가 이게 차별이 안 되죠. 가치에 차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당명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인데, 자, 그런데 이 당명 변경을 놓고도 당원의 68%가 찬성한 이 당명 변경을 놓고도 여기저기서 이러쿵 저러쿵 뒤에서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다선 6선이죠. 주호영 국회의장이 이 당명 변경을 하는 걸 놓고 오늘 BBS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지금 전 당원의 뜻을 모아서 68%가 당명을 바꾸는 게 좋다고 해서 이것에서 시작을 하는데 저 대구에서 뭐 대구 시장 넣으려고 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6선 최다선이라는 주호영 국회의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똑같으면서 겉에 포대만 가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성공하지도 못한다.
포대가리, 밀가루 포대, 이런 포대가리.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딴지를 걸 일입니까? 당의 최다선 의원이. 지금 좌파 매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민주당에서, 그 당명 바꾼다고 뭐가 새로워지느냐. 그냥 내란 정당이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국민의힘 최다선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 당원의 68%가 당명 개정을 찬성하는데, 이것은 장동혁 체제에 대한 딴지를 걸기 위한, 그래서 이제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자기 존재감을 내세우기 위한 그런 발언밖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구시장 출마를 한다고 해서 그런 건지. 자, 이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도 정말 본인이 정체성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징계 절차에 들어가고 한동훈 반발을 하고 이것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되죠. 중앙윤리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이 중앙윤리위원회가 처음 열린 날 그때 한동훈이 또 소송을 또 해가지고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이준석처럼 또 가처분 신청도 하겠다.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면은 마치 이준석하고 똑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이준석과 장동혁이 지금 만난다는 내일 회동을 한다는 기사가 나와서 저는 정말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잘못 판단한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사 내용입니다. 연합뉴스가 오늘 늦게 놓은 기사인데, 조금 전에 놓은 기사인데, 장동혁, 이준석이 내일 회동을 한다. 여당 공천 헌금, 통일교 특검법 논의. 이게 그냥 이렇게 내일 오전 8시에 국회에서 만난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준석이 이거 지금 자기 몸값 부풀리고 국회 의석 3석 가지고 지방선거 지금 도전도 못하죠.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존재감을 가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정치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은. 이준석이 어제 장동혁 대표하고 조국에게 특검법 논의를 위한 야3당 연석회담을 하자. 이게 야3당, 아니 조국당이 야3당에 들어갑니까? 지금 물리적으로 여당이 아니니까, 민주당이 아니니까 야당으로 돼 있는 거지. 이거 그리고 원내 교섭단체도 아닙니다. 20석이 안 돼가지고 12석인가 그렇죠. 12인가 13인가 뭐. 그런데 그가 포함해서 야3당 연석회를 갖자. 3석을 가지고 있는 이준석이 107석을 가지고 있는 정통 보수당, 국민의힘, 그리고 완전히 이중대, 민주당과 이중대나 다름없는 조국당까지 끼어서, 그러니까 자기하고 장동혁, 조국 이렇게 해서 연석회의를 해서 이 여당의 공천 헌금, 통일교 특검법을 논의를 하자. 이거는 이준석에게는 자기 존재를 가시를 하고 마치 자기가 야권의 대표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 그런 이벤트가 되지만, 조국은 당장 안 한다고 나갔고, 저거 당연하죠. 안 한다고 나갔고, 거기에 장동혁 대표가 그래, 그러면 같이 특검법 논의를 하자고 해서 마치 대등한 관계인 것처럼 107석과 3석이 그런 이미지를 줘서 신문에 언론에 지금 계속 저것이 속보로 나오는, 이거는 일종의 게임에 넘어갔다고 저는 봅니다. 넘어가는 행위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준석은 저렇게 해가지고 또 자기 지방선거 때 지금 말로는 또 무슨 연대는 죽어도 없다고 하지만은 또 모르죠. 이준석이 어떻게 할지. 자기 어떤 존재감을 가시하기 위해서 또 다른 행동을 할지 모르고, 아마 궁극적으로는 이준석이 지금 밖에서는 자기 정치적 앞날이 없으니까 보수 정당 속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을 열어주고 틈을 보이면은 이거는 이준석을 같이 연대를 하거나 해서 얻는 이익이 만약에
1이라고 하면은 저는 잃는 것이 1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런 식의 이준석의 그 어떤 정치 플레이 여기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의 어떤 효과도 있을 것도 없고, 만약에 저게 더 발전돼서 어떤 연대 형태로 가면은 내분의 그 큰 시한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 시한폭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좀 오늘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